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미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었던 차마 세상에 다 말할 수 없을 것 같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지옥 같은 진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결혼 8년 차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은 자상했고 시어머님은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죠. 명절이면 함께 전을 부치고 주말이면 시댁에 모여 함께 식사하는 그런 화목한 가정을 꿈꿔왔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남편과 가끔 다투기도 했지만 어느 부부나 그렇듯 서로 이해하며 잘 지내왔다고 생각했어요. 제게는 남편의 사촌 동생인 지혜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님 여동생의 딸인데 어릴 적부터 영 똑똑하고 예쁘장해서 어머님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죠. 어머님은 늘 지혜를 우리 지혜 하시며 칭찬하셨고 저희 집에도 자주 불러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곤 했습니다. 저도 지혜가 어린 조카 같아 살갑게 대했습니다. 지혜는 늘 애교 많고 상냥했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이 늦어지고 주말에도 자꾸만 약속을 잡더군요. 피곤하다는 핑계로 저와는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고요. 처음엔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제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직감이란 게 무섭더군요. 차가운 벽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충전 중인 남편의 휴대폰 화면에 낯선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살면서 남편의 휴대폰을 훔쳐보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손은 이미 잠금 화면을 풀고 있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야, 오늘도 보고 싶어. 여보만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아. 내일 점심시간에 잠깐 볼 수 있을까? 당신 와이프 없을 때. 그건 제 남편에게 온 메시지였습니다. 상대방은 천사라고 저장되어 있었죠. 저는 미친 사람처럼 남편의 메시지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잔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십 통의 은밀한 대화, 데이트 사진, 그리고 제 남편의 불륜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게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그 메시지들을 캡처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을 보고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죠. 당신 뭘 본 거야? 남편은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고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밤새도록 싸웠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잡아떼더니 제가 증거를 들이밀자 결국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딱 한 번 실수였다고. 저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배신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상대가 누구야? 누구냐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겨우겨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한 이름을 읊더군요. 그리고 그 이름은 제 심장을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지혜야.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남편의 불륜 상대는 바로 저희 시어머님의 조카, 그토록 어머님이 아끼던 지혜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친조카처럼 살갑게 대했던 애교 많고 착한 줄로만 알았던 지혜였습니다.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남편이 제 옆에서 태연히 식사를 하고 명절에 시댁에 모여 앉아 웃고 떠드는 그 모든 순간에 그의 옆에는 그의 불륜 상대가, 그것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제 영혼까지 더럽혀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시어머님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울면서 오자 깜짝 놀라시더군요. 저는 어머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불륜 사실, 그리고 그 상대가 지혜라는 것까지. 어머님은 제 말을 듣고 경악하시더군요. 지혜가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지혜는 그런 애가 아니야. 어머님은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의 휴대폰 속 증거들을 보여주자 어머님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머님은 지혜를 불러냈습니다. 지혜는 모든 것을 시인하더군요. 저와 어머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갔었다며 죄송하다고. 하지만 저는 그 눈물조차 위선으로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조카 같은 순수함은 없었습니다. 그저 뻔뻔함과 죄책감 사이를 오가는 듯한 묘한 표정만이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이미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계셨더군요.
제가 모르는 사이 지혜와 남편이 만나는 것을 몇 번 보셨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니 아니 어쩌면 저에게 말하면 가정이 깨질까봐 두려워 숨기셨을 수도 있겠죠. 저는 어머님께도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제게 알리지 않고 덮어두려 하셨을까요? 그날 이후 제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에 대한 믿음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화목하다고 믿었던 시댁 가족과의 관계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용서를 빌고 어머님은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지혜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저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덮고 이 가정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이 지옥 같은 관계를 끝내야 할까요?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정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의 옆에 앉아 웃던 지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기만했던 그 잔혹한 진실이 저를 갉아먹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거짓된 관계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선택을 받아들였고 저희는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과는 이제 연락조차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아이들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물지 않은 상처가 제 마음속에 남아있지만 저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배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기만. 저는 이 모든 것을 겪으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신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분께 충격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혹시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눈앞의 평화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잔혹한 진실과 마주하는 것이 진정한 자신을 되찾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